안녕하세요. 강남 LK 성형외과 김홍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항상 하던 우리 쌍꺼풀 이야기, 그 다음에 눈밑 하안검 이야기 조금 벗어나서요. 성형외과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매우 관련이 깊은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제가 추천하는 수술 후 안 먹으면 손해보는 중요한 영양제에 대해서 일목요연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진료 현장이나 저랑 조금 친해지시면은 정말 많이들 여쭤보시는 거예요. 수술 받아서 이렇게 붓고 멍이 들었는데 뭐 먹으면 좋냐 물어보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격 말씀드리기 전에 제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눈 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이지만 대학에서 일하고 근무했을 때 사실은 이제 주요 영양소랑 상처 치유와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제가 대학원 이제 학위도 취득하였고 SCI급 국제 학술지에 논문도 다수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을 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제가 성형외과 의사이지만 어떤 영양제, 영양소에 대한 연구를 좀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한 조예가 있다는 점을 좀 어필드리고 싶었습니다. 논문 2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구글링 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 의학 논문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에 게재되었던 것이고요. 비타민 C에 관련된 논문이고요. 제 이름이 제일 앞쪽에 있죠. 홍열김. 네, 제가 제 1저자로 논문을 직접 쓴 것입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국제학술지. 이것은 SCI급 논문으로 굉장히 이 학술지의 어떤 권위가 있는 곳이에요. Wound Repair and Regeneration이라는 국제 저널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처나 어떤 창상 중에 가장 잘 안 낫는 상태가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으신 분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성 창상에 대한 논문을 제가 제1저자로 연구해서 직접 썼던 논문입니다. 아카데믹 하신 분이라면 한번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저에 대한 어필은 이 정도로 일단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형수술도 엄연히 수술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출혈이 생기고요. 수술을 하면요. 근육이나 지방, 피부, 연골 등 다양한 조직의 어떤 변화와 손상이 초래되는 것이 성형수술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도 어찌 보면은 다쳐서 손상받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외상이고요. 물론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니까 조금 그러한 것을 이제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외상임에는 분명하고요. 우리 몸은 어떤 외상을 입으면은 스스로 복구하는, 치유하는 능동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상처가 감염된다든지 과도한 염증 반응 때문에 심한 흉터가 남는다든지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잘 예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조직 손상 후, 상처가 난 후,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받은 후에 우리 몸은 그냥 저절로 아무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만 잘 받았다고 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직 손상 후의 회복의 과정에는 반드시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와 줘야 되고 잘 아물 수 있는 환경이 받쳐줘야 되고 우리 물질 대사나 체내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매끄럽고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영양 공급입니다. 영양 공급은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쌍꺼풀이나 하안검 수술을 했는데 안쪽에 여러 가지 우리 해부학적 구조를 조작하고 이동시키고 아주 쉽게 표현해서 피부를 째고 꼬매고 불필요한 피부나 지방을 잘라내고 이러한 손상을 가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저절로 낫는 과정, 벽돌로 집을 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벽돌을 그냥 덩그러니 둔다고 집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벽돌을 쌓아야 되고요. 벽돌만 높게 쌓는다고 튼튼한 집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벽돌 사이사이에 단단하게 굳혀줄 수 있는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시멘트에는 회반죽도 들어가고요. 물이나 모래도 적절한 비율로 섞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햇빛이나 적당한 바람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벽돌로 집을 쌓는 과정처럼 우리 인체는 복구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고 그 과정 속에는 특정 중요한 영양소와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속에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형수술 후에 반드시 챙겨줘야 할 영양소, 잘 챙겨 먹지 않으면 손해보는 그런 영양소 알려드리겠습니다. 1순위입니다. 1순위는 누가 뭐라 해도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 예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단백질은 뭐 영양제, 뭐 영양소라기보다는 어떤 회복의 기본입니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과 지방과 더불어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까 벽돌집 예를 들었는데 단백질은 벽돌로 집을 쌓는 과정에 벽돌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당연히 벽돌이 없으면 집 자체를 쌓아 올리지 못하는 것처럼 단백질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처 자체가 제대로 신속하게 아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수술 후 회복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수술 후에 어떤 고기든지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고기를 평소보다 조금 더 드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상관없습니다. 입에 잘 맞지 않으시면은 계란이나 유제품도 좋습니다. 식사하시기가 어려우면은 단백질 파우더라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영양학을 공부한 입장으로서는 양질의 육류나 유제품을 훨씬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저는 단연코 비타민 C라고 언급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비타민 C에 대한 저의 연구 논문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저는 사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영양제만 먹을 수밖에 없다면은 비타민 C를 선택하겠습니다. 많은 의사분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일단 비타민 C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마법 같은 물질이죠.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하죠. 이러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제 그 자체가 바로 비타민 C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항산화제로서의 비타민 C는 잘 알고 계시는데 피부를 복원하고 콜라겐을 합성하는 핵심 재료라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비타민 C는 단백질 다음으로 우선되는 상처 회복과 피부 재생에 아주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저는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공복에 비타민 C를 드셨을 경우에 위장장애나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식후에 드셔보시든지 그것도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은 영양 수액으로 맞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타민 C에 대해서 언급드리자면은 저도 할 말이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많은 비타민 C를 먹는 메가도스 요법은 사실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조차도 정용량을 지켜서 드시는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하나에 보통 1000mg 정도 비타민 C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3000mg 이상을 일반적으로 메가도스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냥 1000mg 하루에 한 알, 많아야 2알 정도 드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징크라고 하죠. 이제 아연입니다. 아연은 아주 미량 영양소이지만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상처 치유는 물론이거니와 단백질 합성, 세포 분열, 그 다음에 면역 기능에까지 많은 부분에 관여하는 그러한 필수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연이 결핍되게 되면은 회복도 지연되게 되고 상처의 감염 위험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충은 수술 후에 아주 권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식품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이제 굴이나 어패류에 조금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또 일부러 챙겨 먹기가 어렵고 계절적인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영양제로서 아연을 드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 또 하나를 짚고 넘어가 드리면요. 아연을 저는 장기 복용을 약으로서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추천을 또 드리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 딱 2주 정도만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이게 장복을 하게 되면은 빈혈이나 이제 위장장애 리스크가 조금 생기고요. 구리 결핍이 생겨요. 아연이 흡수되면서 구리를 배출하게 돼서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빈혈기가 있으셔서 철분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분과 같이 복용하는 것은 이제 추천되지가 않습니다. 수술 후 2주 정도만 단기적으로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영양소는 비타민 B 콤플렉스입니다. 흔히들 비타민 B군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요.
군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 집단이다 이런 뜻이고요. 비타민 B 군에는 이제 비타민 6, 비타민 12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개별적으로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군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수술 후 회복하는 그 자체도 있지만 성형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출혈도 있고요. 또 수술 중에 과긴장 상태였다가 긴장이 딱 풀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율신경계를 굉장히 소모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수술은 잘 됐는데 한동안 좀 어지럼증이나 두통, 피로감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비타민 B군이 아주 좋습니다. 컨디션을 회복하는 전신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수술 후에 힘들어진 내 몸을 살피고 어떤 에너지 대사나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타민 B군을 네 번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수술 후 피로라든지 신경 조직의 회복에도 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술 받고 나서 쌍꺼풀이든 하안검이든 받고 나서 혹시 수술 부위가 찌릿찌릿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먹먹해서 내 살 같지 않거나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는 수술 중에 예기치 않게 혹은 부득이하게 감각신경 일부가 손상돼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때도 비타민 B 콤플렉스가 신경 재생과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이제 네 번째로 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수술 후 복용해서 추천드리는 영양제는 브로멜라인입니다. 브로멜라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파인애플 추출물이에요. 파인애플의 줄기에서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브린이라고 하는 혈종이나 피를 굳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적당히 풀어지게 하고 단백질이 너무 뭉쳐있는 거를 풀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혈종이나 피멍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피멍이나 멍이 해소가 된다는 건 결국 붓기를 빨리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림프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브로멜라인을 보면은 이제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랑 같이 이제 콤바인된 영양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퀘르세틴이랑 이렇게 콤바인해서 브로멜라인을 섭취하게 되면은 항균 작용, 항알러지 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알러지가 있으셨던 분들, 수술 후에 컨디션 저하가 되면서 알러지 증상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겠죠. 하지만 이런 브로멜라인은 꼭 당부드려야 되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무조건 수술 후에만 드셔야 됩니다. 수술 전에는 절대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드셨던 분들도 수술 전에는 1, 2주 정도는 끊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로멜라인이 피브린이라고 하는 피떡을 분해하는 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 못해 약간의 출혈 경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드시고 수술을 받게 되면은 수술 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수술 후에 드셔야 되는 영양제인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는 수술 후 48시간 동안에는 재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48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부터 한 2주 정도만 단기적으로 섭취하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기 복용을 추천드리는 영양소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성형 수술 후에 제가 추천드리는 영양제와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았습니다. 요약을 다시 해드리자면요. 김 원장은 성형 수술 후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B, 그 다음에 아연을 핵심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부종을 빼고 붓기를 빼고 멍을 빼기 위해서는 브로멜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브로멜라인의 주의사항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알고 드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형수술과 영양제,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